내가 이제 이 회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 진술서로 보여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는 진술서가 필요하다. 회생이랑 파산 신청할 때 네. 개인이 진술서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쓰는 거죠? 뭐죠 그리고? 진술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진술하는 서류잖아요. 보통은 저희가 제일 최초로 들어가는 진술서는 채무증대 경위서예요. 채무가 왜 발생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개인회생을 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서류예요. 이거는 이제 필수 서류고 법원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인데 이거 정말 많이 어려워하세요. 분량 제한은 없어요. A4 기준으로 보통 많이 써주시는 게 2-3장 정도인데 그거를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특히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장도 진짜 안 나온다고 글 자체를 잘 이렇게 쓰는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샘플을 좀 드리긴 하거든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지 라는 가이드를 좀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진술서가 다 같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채무가 증대된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또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서류 중에 하나예요. 진술서가 그러면 그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채무자들한테 좀 진술서를 잘 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술서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회생도 회생위원이라는 이제 위원이 심사를 하는 거고 파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제인이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채무자에 대한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무자가 어떻게 보면은 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부채를 이만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잘 좀 성실히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서류잖아요. 근데 이제 채무자가 이제 몇 자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렇게 내면 성실해 보이지 않죠.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길게 쓸수록 좋다 이건 아닌데 가능하면 진솔하게 자기의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과오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반성문은 아닌데 약간 반성문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재기를 해서 어떻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기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잘 쓰는 좀 팁 같은 거 있나요?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첫 번째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사무실이 이제 대리인이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아무리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써도 본인만큼의 진정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제가 주식을 했는데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상투적인 어구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솔직히 티가 나요. 근데 그렇게 티나는 걸 보고 과연 회생위원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이제 본인이 써야 된다. 그리고 팁이라고 한다면 글을 좀 안 써보신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주제를 좀 이렇게 목차를 좀 나누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보통은 막막해서 이 첫 자가 안 나가거든요. 한번 크게 나눠서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전,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나는 이제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좀 살아왔고 우리 가정이 좀 유복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가정이 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때부터 내가 어려웠는지 빚이 있었는지 교육 환경은 좀 어떠했는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기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어떤 상황 처음 빚을 발생했을 때 큰 이벤트 있잖아요. 뭐 결혼을 했을 때 또는 이제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부터 갑자기 지출이 좀 늘어나게 됐고 어떤 사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채무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 이렇게 시기별로 조금 나눠서 쓰시면 쓰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채무 증대 경위서고 반성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좋은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서류라는 거는 회생위원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제가 회생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서류인데 이제 거기에 온갖 유불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쓰면 사실 좋을 게 없겠죠. 불리한 거라도 서류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개인회생 진술서 안에는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잘못을 기술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박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도박을 했는데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랑 도박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반성을
완성을 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많이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게 좋겠죠. 불리한 걸 다 감춘다고 해도 어차피 드러나요. 나중에 서류를 다 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라는 게 아니고 말을 할 거면 이 서류의 목적을 생각을 하시고 도박을 했다 이제 이것만 이제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나의 어떤 개선 사항에 대해서 더 크게 더 많이 내용을 좀 기술하셔야 상대방이 설득이 되어서 이 사람을 회생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회생위원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 의뢰인이 쓰면은 만약에 여기서 했다, 여기 사무실 진행했다 하면은 사무실에서 검토는 다 해주는 거죠? 네. 검토도 하고 채무자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실 인상도 있거든요. 저기서 오는 사건은 다 이상해. 진짜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서 오는 사건은 다 깔끔해. 저기는 이상하게 보정을 하지 않는 이런 게 솔직히 있어요. 제가 자꾸 이게 다른 그걸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번 회의하다 나온 얘기인데 파산관제인께서 파산관제인 사무실에 이제 일하는 직원이 건너 이제 저희한테 해준 얘기예요. 이제 그 관제인 사무실에서 난이도가 있고 참 이 사람은 파산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어느 사무실에서 이걸 하고 있나라고 하면 다 우리 사무실이래요. 어려운 사건인데 서류가 참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다 우리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무실은 대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산관제인께서 연락이 안 되는 사무실, 파산관제인도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실 연락이 안 되고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어지고 서류가 미비한 게 굉장히 많고 서류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그 관제인이 그 면담할 때 그 의뢰인이 이제 오시잖아요. 관제인 면담하러 관제인 사무실 가시면 그 사무실 잘 찾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대요. 진술서랑 상관이 없는 주제긴 한데 뭐 그래도 네 아무튼 인상 그러니까 인상, 사무실에 인상.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도 있고 사무실의 인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건이 무조건 100% 다 잘 되진 않겠지만 가능하면은 성실하게 가장 정도를 지키고 보정을 또 하니까 그런 인상이 생기는 것처럼 이 채무자도 내가 이제 이 회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 진술서로 보여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심성의껏 한자 한자를 굉장히 정성 들여서 이 회생위원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단순히 이제 대리인이 이걸 해준다고 대리인이 이 사건을 처리해준다고 해서 다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시간을 들여서 좀 정성 들여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회생위원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는 진술서가 필요하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진술서라는 거를 되게 형식적으로 내는 서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채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